오, 어이? 이쪽에 마당창 비어 있네. 그래도 여기서 됐다. 이거 사박함수는 하나 어디야? 어려서 못했다. 애매하네. 애매하네요. 자, 여러분, 합참 나왔다. 야, 할 말이 있어요. 예. 학교에 댕댕이 2탄이 아니라 댕댕이 1탄을 가져와서 근데 일단 하나만 다시 제트라고 하지 않았나? 저한테 빌려줬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댕댕이 2탄인 줄 알고 그걸 들고 갔다가 결국엔 그걸 할 수 없어서 그냥 일본어 가져왔어요. 숫자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거 댕댕이 2탄 좀 어려운 거. 살짝 많아요. 2탄이랑 1탄은 난이도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못하겠어요? 2탄이 어디부터 시작이냐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파트 함수 파트여서 그 지수로그의 뒷부분이죠. 그래서 거기 뒷부분에 활용하고 뭐 그래프 나오고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또 삼각함수로 들어가면 난이도가 또 똑같습니다. 이거 뭐 특별히 다른 난이도로 한 거 아니거든요. 같은 난이도야. 그냥 같은 난이도인데 반으로 쪼갠 거예요. 약간 질문할 게 이렇게 많은 건 처음. 그래서 2탄이 특별히 어렵다기보다는 그 파트가 어려운 거야. 지수로그 함수 그쪽 파트. 그래서 그쪽 파트가 좀 어려웠을 거니까 뭐 질문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죠. 네, 저번에 해주신다고 한 거는 댕댕이 1탄. 1탄에 있는 하나는 풀었고요. 하나는 푸는 중인데 뭐 풀다가 뭐 그 뭐야 다 풀겠거니 하고 풀었더니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뒤에 거 하나는 아직 푸는 중이고요. 앞에 거 115번은 해드릴게요. 댕댕이 1탄 한번 봅시다. 네? 그건 뭐 댕댕이 1탄을 가지고 갔다며. 학교에 간 거지 여기 넣었죠. 그래서 걔를 두고 나왔어요? 근데 집에 학교 책가방에 있죠. 잘 하셨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115번 한번 봅시다. 얘는요, 우리가 로그 x의 정수 부분을 fx라고 하고 수수 부분을 gx라고 하자라는 문제고, 그 다음에 hx라는 걸 새로 정의를 했는데 hx라는 건 뭐냐면 x 더하기 7배의 fx다라는 걸 hx라고 새로 정의를 했어. 그치? 여기까지 그런가 보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G의 HM 뭐 이게 이제 요게 두 가지인데 FM이 자 FM이라는 건 FX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고 그러면 얘는 M의 정수 부분은 로그 M의 정수 부분 여기 M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죠? FM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M 집어넣어서 정수 부분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로그 M의 정수 부분은 로그 X의 정수 부분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G 얘는 무슨 소리냐면 G 로그 M의 정수 부분이 아니라 로그의 HM의 정수 부분이야. HM이라는 건 이거잖아. 그러니까 M 집어넣어 보시면 HM에서 M 집어넣어 보시면 M 더하기 7FM M 더하기 7FM이라는 녀석의 소수 부분이 X의 소수 부분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사실 원론적으로 풀자면 쟤를 범위를 나눠가지고 x의 범위를 나눠가지고 어쩌고 x가 한 자리일 때 두 자리일 때 이렇게 나눠서 가시면 너무 복잡합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되게 복잡해가지고 하다가 말았죠. 그래서 x의 그 자릿수를 나눠서 계산을 해 가시면 너무 복잡해서 하기가 힘들고 얘네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제일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거 보세요. 자, 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의 개수를 px라고 할 때 제일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게 p의 26이랑 p의 106이야. p의 26이랑 p의 106입니다.
그래서 x의 범위를 나누지 않고요. x가 26일 때랑 x가 106일 때 이 두 가지만 할 거야. 오케이. x가 26일 때랑 x가 106일 때 이 두 가지만 할 겁니다. 왜요? 무슨 문제였죠? 예? 무슨 문제였죠? 이 문제예요. 아, px가 뭔지 몰라요? px가 뭐냐면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의 개수가 px야. 됐어요? 예, 좋네. 착한 친구야. 됐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의 개수가 px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얘를 할 때 원래 x의 범위가 뭐 x가 한 자릿수, 두 자릿수일 때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나누고요. 구하라고 하는 게 26이랑 106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6일 때랑 106일 때로 그냥 x를 꼭 집어서 x가 26일 때 하나 하고요, x가 106일 때 하나 해가지고 그때 m 값 구해보고 개수가 몇 개인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x가 26일 때부터 한번 해볼게요. x가 26이라는 소리는 f의 x가 두 자릿수니까 얘가 2라는 소리잖아. 그치? fx가 2라는 거니까 fm이라는 녀석은 2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fm은 두 가지로 나뉠 거야. 세 가지로 나뉘겠지. 2보다 작거나 아니다. 1이지 1. 2가 아니라 1이죠. 두 자릿수니까 두 자릿수 fx라고 하지만 26이라고 해야죠. f라는 것은 여기다가 26 집어넣었을 때잖아. 그럼 로그 26의 정수 부분이니까 한 두 자릿수의 정수 부분은 1이지. 얘가 1이야. fx가 1이니까 식이 어떻게 되냐면 f의 26은 1이 될 거고, 그때 fm은 그러면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니? 자, 그러면 m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 거야. 1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잖아. 그래서 m이 0일 때하고 m이 1일 때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니?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봅시다. m이 0이라고 한번 해봐. m이 0이라고 하면 이쪽을 한번 보시면 HM을 해야 되잖아. 맞지? 잠깐만. m이 0이 아니라 FM이 0이지. 두 자리. FM이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FM이 0일 때부터 한번 해볼게요. FM이 0이라는 소리는 m이 여기다가 m 집어넣어서 FM이 0 나온다는 소리니까 m은 몇 자릿수야? 네. 한 자릿수야. m은 그래서 한 자릿수야. m은 한 자릿수예요. 그래서 m의 한 자릿수 중에서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요거 이제 소수 부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소수 부분은 HM이라는 것은 여기 H에다가 여기다가 M 집어넣은 거잖아. 그러면 M 더하기 7FM인데 FM이 아까 0이라면 그러면 HM은 얘가 0 되니까 M인 거야. 이해가 되니? 여기다가 M 집어넣어서 한번 보세요. 여기 M 집어넣으시면 이건데 FM이 0이라면 얘가 0이기가 그래서 HM이 그냥 M이야. 됐니? HM이 M이면 여기다가 M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GM이 X인데 아까 X가 지금 며칠 때라고 했어? 26일 때를 풀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야. 됐니? 여기까지 됐니? 자, G26이라는 건 뭐냐면 G26이라는 건 여기다가 지금 X에다가 26을 집어넣었을 땐 거잖아. 그러면 로그 26에서 이 그거의 소수 부분이지. 로그 26의 소수 부분은 뭐니? 저기다가 26을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봐. 로그 26은 1 더하기 G26이겠지. 정수 부분이 1이었잖아. 1이 왼쪽으로 넘어가면 G26은 로그 2.6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로그 2.6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G26이라는 녀석은 로그 2.6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자. 우리가 GM이라는 것을 할 건데 GM이라는 건 여기다가 M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 요식이 저기다가 M 집어넣어 보시면 요거 일단 먼저 하고요. 얘가 로그 2.6 이거고,
여기다가 이제 m 집어넣어 보시면 gm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저기다가 m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봐. fm 플러스 gm일 건데 아까 fm이 0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fm이 0이니까 얘를 딱 날리면 gm은 그냥 로그 m이야. 아니 gm이 그냥 로그 m이니까 여기다가 로그 m을 집어넣으시면 로그 m이 그러면 로그 2.6보다 작거나 나와. 근데 m은 뭐라고 했어요? 한 자릿수라고 했잖아. 자 이제 m이 한 자릿수면서 2.6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m은 그러면 뭐겠지? 1하고 2의 자연수 만족하는 자연수는 1하고 2밖에 없겠다. 요거 이해되니? 따라와요. 두 번째로 가볼게요. 자, 아까 전에 어디서 지금 한 가지가 나왔냐면 fm이 1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fm이 0일 때랑 1일 때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1일 때를 한번 해봅시다. fm이 1이면 m은 두 자릿수지. fm이 1이라는 소리는 여기다가 m 집어넣었을 때 정수 부분이 1 나온다는 소리니까 정수 부분이 1이면 m은 두 자릿수잖아. 맞지? 그때 gm이라는 것은 그때 gm도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다가 이제 로그에 m을 해서 요거부터 하자. 요거부터 하는 게 좀 더 낫겠네요. 그래서 f gm인데 fm이 1이라고 했으니까 넘어가시면 로그에 10분의 m이 gm이야.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아까 요식 있죠? 요식을 이제 한번 봅시다. 요식 보시면 G에다가 HM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G에다가 HM을 할 건데 HM이라는 건 여기다가 M 집어넣었을 때잖아. 여기다가 M 집어넣어 보시면 HM이라는 것은 M 플러스 7의 FM이고요. 여기서 FM이 몇이라고 했냐면 1이라고 했단 말이야. FM이 1이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7이잖아. 그래서 M 더하기 7이야. HM이 M 더하기 7이니까 여기 HM에다가 M 더하기 7을 집어넣으시면 G에 M 더하기 7이 작거나 같다 하고 G에 26. 자, G26은 아까 구했지. G26이 몇이냐면 로그 2.6이야. 그래서 얘는 로그 2.6이고 작거나 같다 하고 G에 M 더하기 7이라는 녀석은 잠깐만. G에 M 더하기 7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M 더하기 7 넣었을 때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로그에 M 더하기 7을 해가지고 저기다가 M 더하기 7을 집어넣으시면 요거는 여기 또 해야 되네. 세상 귀찮구만. 자, 이거 합시다. 로그에 M 플러스 7이라는 것은 F의 M 더하기 7 더하기 G의 M 더하기 7일 건데 자, 이제 생각. FM이 아까 1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7을 더한다고 하여 이게 자릿수가 달라질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달라질 수도 있죠. 7 더해서 자릿수가 넘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얘가 1일 때부터 7을 더해도 자릿수가 안 넘어갔을 때, 즉 M 더하기 7을 했을 때도 여전히 두 자릿수일 때부터 한번 해봅시다. M 더하기 7이 두 자릿수라면 얘가 1이니까 넘어가면 되니까 G M 더하기 7이라는 녀석은 이쪽으로 1이 넘어가서 이쪽으로 보는 게 좀 더 쉽겠죠. 10분의 M 더하기 7 얘가 G의 M 더하기 7 이때 뭐고요? 얘가 1이라고 생각을 하면 G의 M 더하기 7은 요거잖아. 그래서 로그 분의 M 더하기 7. 자, 그럼 이제 얘랑 얘 비교하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10 곱하시면 M 플러스 7이 26이고요. M은 그러면 19보다 작거나 같아. 근데 두 자릿수라면 그러니까 어디부터 시작이야? 10부터 시작이야. 만족하는 M 값은 뭐겠어? 10부터 시작해서 19까지. 9까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되니? 애초에 이 문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요래요래 꼬아놓은 녀석이기 때문에 복잡한 건 당연합니다. 최대한 제가 이렇게 막 풀어서 설명을 해주려고 하지만 단계가 여러 군데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H도 새로 정의해놨고 막 이것도 이렇게 정의를 해놔가지고 복잡한 거는 어쩔 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 이 문제 자체가 일부러 복잡하게 꼬아놨거든. 그래서 새로운 함수를 막 정의를 해놔서 꼬아놓은 녀석이라서 복잡한 건 어쩔 수 없지만 기준을 제가 잘 잡아서 해줄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한 거냐면
지금 우리는 뭘 풀고 있냐면 FM이 1일 때를 풀고 있고 FM이 1일 때 요래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요까지 왔어요. G의 M 더하기 7까지 왔어요. 근데 GM은 10분의 M이라는 걸 아는데 G의 M 더하기 7이라는 녀석은 요렇게 될 거니까 FM 더하기 7이 자릿수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모르니까 자릿수가 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면 M 더하기 7은 여전히 두 자릿수면서 요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M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 이건 거고요. 만약에 얘가 자리가 바뀌었다고 자릿수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봐. 즉 무슨 말이냐면 자, M 자체는 두 자릿수인데 7을 더해가지고 자릿수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얘가 세 자릿수가 되면 이 FM이라는 건 정수 부분이 세 자릿수가 됐으니까 정수 부분이 2로 바뀌겠지. 되니? 그럼 M 더하기 7은 세 자릿수면서 얘가 세 자릿수인 녀석이니까 얘가 2니까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여기에 2가 넘어가면 100분의가 되죠. 그리고 얘가 G의 M 더하기 7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얘를 여기다가 이제 다시 넣어보시면 G의 M 더하기 7이 얘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보시면 로그에 100분의 M 더하기 7이 작거나 같다 하고 G의 26이 로그 2.6이었어. 됐나? 그러면 얘가 이거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100을 곱해보시면 M 플러스 7이 작거나 같다 해서 260이고 M은 그러면 작거나 같다 해서 몇이야? 253이죠. 됐나? 근데 M은 두 자릿수잖아. M은 두 자릿수니까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요? 100. 자, M 더하기 7은 세 자릿수로 넘어가야 되고 13. 맞죠? 그래서 M 더하기 7은 기본적으로 세 자릿수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100부터 시작이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왼쪽에다가 7을 빼보시면 93부터 시작이야. 됐어요? 그래서 93부터 시작인데 M이 근데 253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M은 기본적으로는 두 자릿수잖아요. FM이 1이니까. 그죠? 그래서 93부터 시작하는 두 자릿수인 거니까 M 값은 93, 99까지입니다. 됐어요? 이러면 다 있어요. FM이 2일 수는 없죠. 왜?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잖아. 2일 수는 없기 때문에 얘를 만족하는 M 값들을 다 구해보시면 여기 7개, 여기 10개, 여기 2개. 그럼 몇 개? 19개. 됐니? 그래서 얘네들을 다 통합하면 P26은 19개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걸 한번 이거 한번 반복하면 돼요. 포기할 필요는 자 이거를 이거 이제 앞에 거 되도록 좀 덜 건드리면서 한번 가볼게요. 덜 건드리면서 한번 가볼게요. x만 26에서 106으로 바꾸면 되잖아. 지금 p 106을 구해야 하거든요. 26에서 106으로 바꿀 테니까 한번 가봅시다. 자, x가 106이라고 해보자. 26이 아니라 106이야. 그러면 f의 106이라는 것은 106의 정수 부분은 2잖아요.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 f106은 2가 되는 거지. fm이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0부터 출발하는 건 맞아. 그래서 한 자릿수인 것도 맞아. 그러면 hm 했을 때 fm이 0이니까 hm은 m 되는 것도 맞아. 여기까지가 똑같아. 여기까지 똑같고 요것만 좀 달라. g의 106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쵸? 106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g의 106은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냐면 여기다. 요거 26을 106으로 바꾸면요. 얘가 자릿수는 두 자릿수니까 세 자릿수니까 얘가 정수분이 2로 바뀌고 얘가 106이잖아. 그러면 G의 106이라는 건 2가 이렇게 넘어가면 G의 106이라는 것은 2가 이렇게 넘어가면 100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1.06이야. 그렇지? 1.06이에요. G의 106이 1.06이니까 이쪽으로 넘어와서 GM이 지금 로그 1.06보다 작거나 같은 걸 구해야 되고요. 1.06보다 작거나 같은 한 자릿수는 하면 1밖에 없는 거지. 됐어요? 됐니? 자, 이렇게 구하면 이거 하나 보였습니다. 됐니? 자, 여기서도 이제
x를 106으로 바꿔가면서 한번 봅시다. 1이라고 했을 때 뭐 요거까지는 똑같을 거고 fm에서 요거까지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죠? 달라지는 건 없고요. 여기는 이제 뭐 m에 관한 자리수 fm이 1일 때 달라지는 것만 하는 거라서 x 값이 달라지는 거랑 얘랑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똑같이 나갈 거고요. 요것만 이제 26이 아니라 106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요 녀석이 106이 이게 1.06이 되는 거지. 됐니? 그러면 이제 10을 곱하면 얘가 10.6이잖아. 맞지? 그러면 7을 빼시면 얘가 며칠이 되냐면 7을 빼면은 얘가 저 위가 1 잠깐만 표현해. 10.6 아니에요? 로그 10.6 아니에요? 이게 이거야? 네. 1.06 맞는데? 10.6을 하면은 1이 넘잖아. 아, 그쵸? 그거랑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그라미야? 여기. 어디? 여기? 잠시만. f의 m 더하기 7, g의 m 더하기 7. g의 m 더하기 7은 요거잖아. 1일 때. 1일 때 하면은 얘가 요거이니까 얘가 1일 때를 해보시면 1일 때는 얘가 여전히 두 자릿수라고 생각했을 때 여전히 두 자릿수라고 생각했을 땐 얘인 거니까 얘가 그대로 오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가 3.06 보다 작거나 같아. 그치 됐나요? 근데 3.06보다 작거나 같은 두 자릿수가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만족하는 m 값은 없어. 됐니? 대신 이쪽으로 넘어가서 만약에 얘가 이제 2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2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얘가 2니까 넘어가면 이렇게 되니까 g의 m 더하기 7자리 얘를 넣을 수 있고 여기 g의 m 더하기 7자리 얘를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로그 1.06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100을 곱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100을 곱하시면 n 플러스 7이 작거나 같다 해서 106이 되는 거고요. 자리수가 바뀌었다고 생각했으니까 얘는 10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7을 빼시면 93부터 시작해서 m이 99까지겠지. 그러면 m은 93에서 99까지 되니?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세 번째가 있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어떨 때냐면 fm이 2일 때가 있지. 그러면 m은 세 자릿수고 m은 세 자릿수고 자 fm이 2라면 HM을 생각을 해보시면 HM은 여기다가 m 집어넣어 보시면 m 더하기 7의 fm인데 m 더하기 7의 fm인데 m이 2니까 m 플러스 14지 HM 됐나?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g의 HM을 해야 되니까 g의 m 플러스 14 g의 HM은 g의 m 플러스 14가 작거나 같다 g의 x인데 g의 얘가 106이잖아. 됐어요? g의 m 플러스 14라는 녀석은 저기서 구할 수 있지. 여기 저기다가 m 플러스 14를 집어넣으시면 로그의 m 더하기 14가 f에서 m 플러스 14에다가 작거나 같다 플러스 g의 m 플러스 14가 될 건데 두 가지겠지. 기본적으로 fm이 2라고 했는데 m 더하기 14를 했을 때 자리수가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도 있지. 안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얘가 여전히 2일 거고 그럼 얘는 여전히 세 자릿수인 거고 m 더하기 14를 해도 세 자릿수. 그러면 세 자릿수니까 이 녀석의 그 소수 부분 g의 m 더하기 14는 2가 넘어가니까 로그에 해서 2를 빼면은 100분의 하고 m 플러스 14일 건데 얘가 얘잖아. 얘가 그래서 얘잖아. 그래서 작거나 같다 하고 g의 106은 아까 구했죠. 로그 1.06이에요. 그래서 얘가 로그 06이야. 그러면 100을 곱하시면 m 플러스 14가 106이고요. 14를 더해도 여전히 세 자릿수라고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세 자릿수가 아니지.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녀석은 없어.
그래서 다시 지우고 자리가 없으니까 얘가 그러면 2가 아니란 소리잖아. 그럼 얘는 3이란 소리야. 자릿수가 넘어갔다는 소리야. 네 자릿수로 넘어갔다는 소리야. 14를 했을 때 네 자릿수로 넘어갔다는 소리야. 그러면 3을 이렇게 빼주시면 G의 M 더하기 14가 로그의 3분의 1가 되지. 얘가 G의 M 더하기 14고,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으시면 3분의 M 플러스 14가 짝거나 같다. G의 106은 아까 로그 1.06이라고 했죠. 이렇게 되고요. 1000 곱하시면 M 플러스 14가 1060이 되고요. 그러면 M은 그러면 14를 빼면 1046이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M 더하기 14는 자릿수가 넘어갔다고 했으니까 네 자릿수가 돼야죠. 1000 이상이지. 14를 빼면 986인가? 됐나?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세 자릿수 M은 986부터 시작해서 999까지 세 자릿수. 됐어요? 그럼 이게 몇 개냐면 17 아니다 14 이게 14개죠. 네, 이게 14개. 이게 몇 개냐면 7개.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여기 하나 있죠. 그래서 요거 다 더하시면 14, 7, 21, 22 P에 그래서 106을 다 더해 보시면 얘가 22. 최종적으로 P에 26이 19고요. 얘가 20이니까 두 개 더하면 4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사실 깨끗하고 좋은 문제라고 보기엔 좀 애매해요. 별로 그렇게 좋은 문제 느낌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어떤 느낌이냐면 그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를 내신식으로 비틀어서 꼬아가지고 문제가 계산식은 길고 더러워지는데 문제 자체에서 뭔가 건질만한 건 많이 없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라고 해야 되나? 계산식은 길고 더러워지는데 더럽고 지저분하죠. 지저분한데 문제 자체에서 어떤 그 우리가 특징적으로 이제 잡아낼 수 있는 어떤 개념이라던가 아니면 뭐 어떤 유형풀이라던가 이런 건 딱히 없고 약간 노가다식으로 풀어야 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이제 좀 시간을 들여서 하나씩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x 자릿수로 계산을 해서 풀었으면 좀 더 복잡하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26이랑 106일 때만이니까 26일 때 한 번, 106일 때 한 번 이렇게 따로따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얘는 이제 제가 여러분은 풀어서 적으려고 풀어서 이제 적어줘서 굉장히 길고 복잡한, 물론 이제 길고 복잡한 식은 맞지만 길고 복잡한 식이겠지만 이제 혼자 푼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좀 짧고 간결하게 풀 수도 있겠지. 요거보다는 좀 호다닥 해서 풀 수 있겠지. 그죠? 왜냐면 암산으로 다다닥 해가지고 이제 금방 할 수 있을 거니까. 106이잖아. 1.06에서 이거 두 자리 주면서 뭐 한 자리 주면서 1.06이면 1밖에 없네. 여기는 그럼 두 자리 주면서 1.06 돼야 되니까 플러스 7 해가지고 되는 거 계산도 금방 사실 할 수 있고요. 얘도 계산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금방 할 수 있는데 좀 복잡한 건 어쩔 수 없다. 일부러 꼬아놨기 때문에 이 H라는 걸 등장시켜서 얘를 일부러 꼬아놨기 때문에 이 문제가 복잡한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 자체의 어떤 한계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봐야겠다. 됐나요? 저런 게 나오면요 5분 안에 풀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5분 안에 풀려면 풀 수도 있죠. 처음 딱 봤는데 딱 긴장한 상태에서 5분 안에 풀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건 힘들지. 그렇죠? 왜? 대체로는 아마 그거는 힘들 거예요. 대체로는 그건 힘들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해야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좀 더 해서 만약에 뭐 2등급, 1등급 해서 1등급에서 뭐 최상위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떤 마인드로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그런 문제는 미리 다 겪어봐야겠다라는 마인드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많이 풀어야겠지. 얘네들은 미리 다 풀어봐가지고 걔네들과 비슷한 류의 문제들은 다 겪어보고 내가 연습을 해본 상태에서 들어가야겠다라고 준비를 보통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면 이게 보통은 이제 그 문제 내는 사람들이 어떤 식이냐면 뭐 다른 학교 기출들 같은 거에서 괜찮은 문제들 좀 따오거나 아니면 뭐 그 내용 중에서 괜찮은 거 좀 따와서 좀 이제 버무려서 만들거나 아니면 모의고사 있죠? 그
모의고사 기출 문제 중에서도 좀 괜찮은 거 이제 요거 개념 괜찮다 싶은 것들을 좀 따와가지고 좀 버무려서 문제를 내거나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복잡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특이점이 있는 문제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걔네들을 다 대비를 해버리면 문제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 내기도 까다롭죠.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창조하기는 힘들단 말이야. 대체로는 이제 여기 좀 따와서 이렇게 좀 버무리거나 이런 약간 변형시켜서 만들거나 이런 거거든. 그러면은 약간 변형시키면 원래 다 풀어봤던 사람이라면 얘 그 변형하기 전에 문제를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의 문제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좀 더 쉽겠지. 얘를 한번 풀어본 사람이라면 좀 접근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도 있겠죠. 조금 낫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거를 지금 다 할 수 있을지는 뭐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기출을 일찍부터 좀 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푼지 꽤 오래됐죠? 됐죠? 네. 일찍부터 얘를 풀어가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여러분들이 다 좀 풀어보고 경험을 해봤으면 해서 미리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올 수 있으시면 이런 복잡한 애들이 미리 경험할 수 있죠. 미리 경험하고 들어가면 좀 낫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다시 풀어보면서 이 봐봐 한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한눈에 확 오냐? 안 오죠. 안 오니까 다시 풀어가면서 내가 다시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보면 분명히 어딘가에 막힐걸? 이건 왜 이렇게 되지 싶은 게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런 거 이제 다시 한번 적어보면서 풀어보는. 그래서 자기가 적으면서 정리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내신에 안 나오냐 하면 그런 게 아니고요. 분명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도 있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그 시험 문제에서 만나면 되도록이면 나중에 푸는 게 낫겠죠. 왜냐면 풀 수 있어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거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다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이제 댕댕 2탄을 하면 되네. 자,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푼 거 중에 질문. 질문은 편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81번이요. 281. 어느 회사의 매출액이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도에 매출액을 A라고 했을 때 2020년도의 매출액은 2.3A이다. 2026년의 매출액은 A의 몇 배인가? 입니다. 4년 지났고 6년 지났을 때구나. 한번 해보자. 자, 6년 지난 거예요? 2020년 다음에 2026이니까 6년이잖아요. 그때 예. 16에서 20 같고요. 20에서 26으로 갈 거야. 생각을 합시다. 여기가 A1이야.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1년 전에 비해서 그 다음 연도에 2배가 증가했다면 그 다음 연도에는 또 2배가 증가, 그 다음 연도에는 또 2배가 증가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니? 이해가 돼? 그러면 2016년에서부터 2017년이 되었을 때 R배 증가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2016에서 2017이 됐을 때 R배 증가했다고 해봐. 그러면 2018이 됐을 때는 R이 다시 한 번 더 곱해지겠지. R배. 이해가 되니? 2016년에 만약에 2016년에서 2017이 됐을 때 1.5배가 증가했으면 2017에서 2018이 됐을 때는 다시 1.5배가 증가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2017에서 2018이 됐을 때는 다시 R배. 2018에서 2019가 됐을 때는 다시 또 R배, 2020때는 또 R배인 거야. 이해하니? 그러니까 4년 지났을 때는 이 녀석의 계산이 4년 지나면 AR이 4승이구나 가 되는 거고 얘가
2.3의 1이에요. 그러면 R의 사승이 2.3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이걸 구해놓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20에서 26년이 됐을 때는 R이 6승이 곱해졌겠죠. 그러면 2.3의 2에서 출발해서 R에 6승이 곱해지면 이게 얼마니? 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얘를 몇 배인지 모르니까 K배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잠깐만 A의 몇 배? 그치? 얘는 A의 몇 배인가? 됐어요?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A 일단 날리고요. 요 K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걸 알고 있단 말이야. R의 다승이 2.3. 그러면 R 자리에 뭘 집어넣을 수 있어? 이거 4분의 1 하면 되잖아. 2.3의 4분의 1승이잖아.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2.3 곱하기 2.3의 4분의 1승 하면 이게 K지. 그러면 얘가 2.3에 4분의 5승을 하면 K인 거잖아. 근데 구하라고 하는 거 이제 한번 보시면 거기 보시면은 상형 로그가 있단 말이지. 예? 3의 4분의 6배 아니에요? 4분의 6승 아니에요? 예, 4분의 6승. 아하, 4분의 6승이죠. 그러면 얘가 2분의 3승이지. 잠깐만. 2분의 3승이 2분의 5승이죠. 얘 1승이잖아. 2.3에 1승 곱하기 2.3에 2분의 3승이니까 곱하면 2.3에 2분의 5승이잖아. 됐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한번 보시면 로그 1.04랑 뭐 로그 2랑 로그 3 이런 거 나있단 말이야. 근데 걔들이 다 상용 로그 아니다. 거기 로그 2.3이랑 로그 3.5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상용 로그가 되어 있으니까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합시다. 상용 로그 취하시면 얘가 몇이냐면 0.36. 요거 계산하시면 0.18 곱하기 5 8로 40 5일은 5 90 0.9네. 자, 로그 K인데 뭐라 그랬냐면 어라? 로그 3.5가 0.54 0.9가 잠깐만 2.3의 4분의 1 4분의 6 2.3의 A의 몇 배인가? 10배 4분의 10 2분의 5 맞는데 2분의 5에서 앞으로 나오고 2.4 2분의 5가 0.36 해서 2분의 5를 해주자. 0.9가 맞는데 0.9에서 로그 0.54로 계산을 하고 근데요, 예 저는 로그 얼이 0.9가 나왔는데 뭐가요? 로그 얼이 0.9가 나왔는데 이거 이쪽에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얌전에 로그를 취해보시면 환경 로그를 취하면 4분의 1 로그 R이잖아요. 로그 2.3이잖아. 그럼 얘가 0.36이니까 0.9가 아니라 0.09인데요. 그럼 답이 나왔겠네. 네? 답이. 로그 R이 0.0이라고? 잠깐만 다시 저거를 R로 다시 적어볼게요. 얘가
처음에 A고 여기 A에서 26이 되려면 10번을 갔을 거 아니야. 그래서 AR에 10승을 해서 몇 배냐 라고 보시면 양변에 로그를 해서 이렇게 바꿨다. 맞는데? 0.05에서 10배 하면 0.9 맞잖아요. 이렇게 맞는데? 똑같이 나오는데? 0.54라. A 몇 배? K 값을 구하라.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잠시만. 얘가 54, 0.54. 0.6, K의 0.6을 왜 하는 거지? 이거일 거라서 이게 K의 0.6승 5분의 3승 아무튼 이거 하면 0.54가 로그 3.5다. 그러면 K의 0.6승이 3.5다. 이걸로 계산을 하겠다? 근데 너무 더럽지 않나? 5분의 3, 5분의 3, 3.5, 5승. 그런데 잠시만요. 얘네 1 플러스로 했다. 0.09까지는 맞고. 네, 로그 K가 0.9인 건 맞고. 어? 아까가 3.6, 0.36이었죠. 아이, 그걸 하라는 소리군요. 곱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 0.9에서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거잖아. 로그 2.3하면 로그 0.36이라는 걸 알잖아. 0.9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지. 두 개 더하면 0.9잖아. 근데 얘를 알고 있잖아. 똑똑하네. 얘를 알고 있고 얘도 줬으니까 하청. 얘도 줬으니까 그래서 로그 3.5가 0.54 얘가 로그 3.5라고 계산하고 얘가 로그 2.3이라고 계산해서 얘가 그러면 로그 3.5 곱하기 2.3을 하는 것이 0.9가 로그 K니까 얘가 로그 K다. K가 3.5 곱하기 2.3이다. 이 계산하라는 거네요. 그치? 됐나요? 약간 뭐랄까 주어진 걸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봐라로 봐야 될 것 같긴 해. 약간 마지막에 약간 잔재주를 표현했다는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네. 저거를 이제 분리해서 우리는 로그 0.36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걔를 활용해봐라.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건 활용해봐라 라고 했을 때 조건은 한 번 쓰고 나면 뒤에는 잘 안 쓴단 말이지. 로그 2.3에서 0.36으로 바꾸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잘 안 쓰는 얘기인데 0.54랑 0.36 사이의 관계를 좀 보셔야 보이지 않나? 뭐 그렇게 되는 문제네요. 다음으로 가봅시다. 다음 질문이야. 273만이요. 273? 273 해봅시다.
2에서 21인 부연수 AB에 대해서 지수함수 이 녀석의 그래프와 로그함수 이 녀석의 그래프가 이 녀석의 그래프와 로그함수 이 녀석 의 그래프가 직선 x는 2와 만나는 점을 PQ라고 할 때 PQ의 길이가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AB의 순서쌍의 개수는 입니다. B가 2에서 21, 얘도 2에서 21. A가 그러면 이거 넣자. 2에서 21. 자 그러면 얘가 2보다 큰 수니까 약간 이렇게 보셔야겠지. A에 빼기 x 빼기 3 빼기 3으로 보셔서 빼기를 집어넣어서 a분의 1에 약간 x 빼기 3 빼기 3으로 보셔서 약간 이제 y는 2분의 1x 같은 거 그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얘가 원래 지나는 점이 0,1과 x축이 점근선인 모양일 텐데 얘를 x축 3만큼 빼기 3만큼 옮겼으니까 모양은 3만큼 빼기 3만큼 옮기면 3, 빼기 2를 지나고 x축이 아니라 y는 마3을 점근선으로 가지겠지.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생겼냐면 y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3, 빼기 2 그래서 얘가 0 집어넣으면 대충 약간 이 정도겠네. 자 됐어요?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지수함수 요 왼쪽에 녀석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녀석 한번 보시면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B니까 원래는 위로 올라가는 녀석인데 빼기가 앞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빼기가 여기 붙으면 B분의 1에 하고 x 플러스 10 플러스 3으로 보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얘가 지나는 점은 1,0과 y축이 점근선일 텐데 얘를 x축으로 빼기 10만큼 y축으로 3만큼 옮겼으니까 지나는 점은 빼기 9,3이 될 거고 얘가 y축으로 x축으로 빼기 10만큼 옮겼으니까 x는 빼기 10이 점근선이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래? 빼기 3 이렇게 그 다음에 빼기 10이 여기죠. 그리고 얘가 뭐야? 감소하는 녀석 약간 이렇게 붙어오다가 감소하는 녀석이겠네요. 그 구하라고 하는 녀석이 인지 한번 봅시다. 거기서 얘가 뭐랑 만나는 거냐면 x는 2랑 만나는 점을 PQ라고 할 때라고 했어요. x는 2는 여기쯤 있을 거 아니에요. x는 2. 그러면 얘가 만나는 점이 여기가 P고 여기가 Q라고 하면 뭐라고 그랬냐면 PQ가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AB의 순서쌍의 개수는 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P가 Q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2를 집어넣은 값이 여기다가 2 집어넣은 게 P 밑에다가 2 집어넣은 게 Q인데 이거가 1 이상이 돼야 되니까 P 요거 여기 집어넣은 거랑 여기 집어넣은 거의 차를 구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위에 여기다가 2 집어넣으시면 저기다 2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여기다 제일 위에다가 2 집어넣자. A-3이죠. 요거에서 밑에 여기다가 2 집어넣으시면 뭐가 되죠? 빼기 로그 B에 12 더하기 3이지. 계산하시면 이번 건 얘가 1 이상이에요. 네. 자, 그럼 6 넘어가시면 이렇게 되나요? 6 나오면 7 이렇게 되겠죠. 7 빼기 1 그거 나왔다. 됐나요?
자 이제 우리 이제 이거 사용하면서 대입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입 한번 해봅시다. 기본적으로는 자 만약에 A가 B부터 할까? B가 2면 B가 2면 얘가 몇 정도 되냐면 2의 10이니까 3점 얼마잖아? 3점 얼마잖아요, 그죠? 그래서 3점 얼마보다 작거나 같은 7-A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A가 몇 정도 되겠지? 몇부터 되죠, A가? 4, 5, 6, 7까지 되나? 이게 보자. 잠깐만. 7-A가 기본적으로 얘가 계속 커질 수가 없을 텐데. 근데요. 예. B를 일로 옮겨서 하는 게 더 쉽지 않아요? B를 어디요? 7-A. 왼쪽에다가? 네, 밑에. 네? 7-A에 뭐야? 그 아래로 해서 하는 게 더 쉽지 않아요? 지수로 바꿔서? 지수로 바꿔서 B의 7-A가 12보다 작거나 같다.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A가 양수가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조건이 뭔 차이지? 아닌 것 같아요. 지수 0보다 크거나. 다른 방법을 앞에서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상관없죠. 잠시만요. 순서상이 됐어요. 아하. B가 2에서 21까지잖아. 아, 이것도 계속 가도 상관없네요. 21까지만 되니까. 그래서 얘가 21까지 다 되겠네요. 이게 계속 커지는 거라서 범위가 어디 있을 텐데 그냥 여기 21까지니까. 그래서 4에서 21까지겠죠. 됐니? 그리고 B가 만약에 2라면 이제 이렇게 계속 가시면 B가 만약에 3이라면 이렇게 이제 계속 가시면 됩니다. 3의 10이잖아. 3의 10이면 3의 9보다는 크잖아. 2점 얼마일 거 아니야? 얘가 2점 얼마니까 얘가 2점 얼마? 로그 3의 12가 2점 얼마일 거니까 이거보다 지금 크거나 같다 7-A인 거잖아. 그럼 얘는 어디부터 돼요? 5부터 되지. A가 그러면 5부터 21까지 되는 거고 B가 4면 5구 4에 16 잠깐만 4, 16 얘가 16 4, 5, 6, 7, 8 이때부터는 똑같네요 그죠? 4부터 시작해서 이거 봐봐 B가 4에서부터 10 아니요 12까지 하시면 4에서 12까지를 하시면 1점 얼마잖아 그치 로그 4에 12 하면 2보단 작잖아 이거 1점 얼마죠 맞지? 이게 12여도 1점 얼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A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6부터 가는 거지 됐나?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11을 넘어갔을 때 13부터 해서 21일 이때는 A가 13부터 21이면은 로그 뭐 13에 12 이런 거잖아요 그죠? 얘는 그러면 13에 12 이거 반대로도
음수일 때도 작거나 같다. 13에 12. 그럼 10, 12, 13, 14, 15 이렇게 가도 13에 12. 잠시만. 13에 12. 그렇지. 13에 1까지가 0이니까 13에 맞네. 이거 0. 얼마나 됐죠? 이거 0. 얼마죠? 13에 13 하면 1이잖아. 13에 1 하면 0이고. 그러니까 얘가 0. 얼마고. 그러면 얘가 이거보다 이거잖아. 그럼 A가 0부터 가는 거는 7. 됐나요? 다 했습니다. 이제 카운트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몇 개였냐면 18. 얘가 17. 그 다음에 얘가 16인데 B가 4에서 12까지니까 9개. 그 다음에 얘가 요게 일단 15인데 B가 13에서 21까지니까 9개.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뭐 300 얼마 나오지 않나? 그쵸? 300 얼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하나가 더 있다는데. 하나가 더 있다고요? 네. 어떤 게? 저 로그 B의 11을 빼는 게 아니라 A-3을 빼서 하나가 더 있다는데. 네,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안 나와요. 답 안 나와요. 어? 진짜요? 저 다음 답 안 나와요. 300, 300. 잠시만. 31, 9, 9은 9, 3이 27, 그래서 저 다다음은 314예요. 35. 맞네요. 하나가 더 있다? 음수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 음수요? 근데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없는데. 모양은 다 저 모양이 맞을 텐데. 모양은 다 저 모양이 맞을 텐데 PQ가 1 이상이다. 1 이상이다. 이거다. 저 모양이 문제는 없을 텐데. 7-2. 자. 뭐가 빠졌나 한번 봅시다. 반대가 가능하다고? 잠깐만. 저거는 다 카운트하는 게 맞고요. A 빼기 6이랑 그 다음에 B 플러스 12가 요거 B의 12가 그렇지 빼기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거꾸로를 얘기하는 거잖아. 반대가 가능하다. 반대가 가능하다고? 잠시만. 어떻게 반대가 가능하지? A 3승 빼기 3 2의 3승 빼기 3 하면 저게 로그잖아. 잠깐만. 영지가 나왔을 때 반대가 가능하다. 빼기 3이어서 저 녀석이 로그 B 빼기 3 65 빼기 플러스 3 위로 3만큼 옮겼어. 그래서 빼기 콤마 3을 지나. 이게 이제 그 얘기잖아요. 어떤 얘기인 거냐면 제가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이제 빼기 3밖에 안 되잖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빼기 10이고요. 로그는 계속 증가한단 말이지. 계속 증가해서 무조건 이게 이거보다 작겠다 해가지고 이거에서 이거 빼가지고 1보다 크거나 같다를 했단 말이지. 오케이. 사실은 얘가 이거보다 작은 가능성도 생각은 해봐야 되긴
한 거였지. 그러니까 모양이 이런 모양이 아니라 얘가 사실은 약간 뭐 이런 모양이 나와서 Q가 더 위에 있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긴 하죠. 그쵸? Q가 P보다 더 위일 수도 있잖아. Q가 더 P보다 더 위면 여기서 이걸 빼는 게 아니라 거꾸로 빼야지. 이거에서 이걸 빼야 되지. 그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마무리 한번 해보면 저거에서 저걸 빼시면 이거에서 저걸 뺄 거야. A 빼기 3면 똑같이 1보다 크거나 같다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될 거고 아까 저걸로 했으니까 저걸로 합시다. 넘기고 넘기면요 이번에는 거꾸로 나오는 거지. 아까는 7-x 쪽이 작거나 같다 했잖아. 이번엔 7-x 쪽이 크거나 같다인 걸 이렇게 됐을 때 이때를 한번 해보시면 마찬가지예요. B가 이럴 때 B가 이럴 때 이라면 이 녀석이 몇이지? 3점 얼마?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7 빼기 3점 얼마가 되려면 A가 2, 3, 3까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카운트를 하는 거죠. B가 3일 때는 7 빼기 A가 3이면 3의 10이니까 2점 얼마? 그러면 A 값이 될 수 있는 게 4까지 될 거고 B가 4부터 12까지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에서 12까지는 얘가 1점 얼마? 그럼 A가 4, 5까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13에서 21까지 그러면 얘가 0점 얼마? 그러면 A가 이거요. 이걸 카운트 해봐라. 반대일 수도 있다. 이쪽이 더 작을 수 있다. 이거 카운트 해보시면 2일 때 2, 3이니까 이거 두 개에다가 3일 때 2, 3, 4니까 세 개에다가 네? 1일 때 12가 이거 2일 때는 7 잠깐만 12면 B가 12면 6도 포함돼야 돼. 1 그러네 11일 때로 봐야겠네. 얘를 이렇게 봐야겠네요. 잠깐만 11이면 1점 얼마 그러니까 5까지 되는 게 여기까지 맞고 6이 되면서부터 12가 1이니까 1부터 시작해서 0점 얼마니까 얘가 6까지 되겠다. 그치? 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4, 7, 8, 8, 4, 32 이게 60 너무 많은데? 저는 50원. 잠깐만요. 네? B가 4 11이면 11에 12 11에 12까지도 1보다 커 1점 얼마야? 그러면 7-A를 하시면 잠시만 1점 얼마니까 5점 얼마야? 2, 3, 4, 5까지 돼.
162부터는 1이야. 아, 이렇게 되는 건 맞는데 그거 확인을 해봐. 잠깐만. 이거 하면 당연히 확인이 되는 거 아닌가? 저걸 하면 당연히 확인이 되는 게 아닌가? 어디가 문제지? A가 2일 때가 여기는 거꾸로 해야 된다. 저게 5-A. 네, 어디요? 7-A가 아니라 5-A. 아, 이거 보고 다르지. 너는 한번 이겨보세요. 아이씨, 난리구나. 이게 막 달라지는구나.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얘가 1밖에 안 되는 거고, 1이면 1밖에 안 되니까 이거 안 되는 거고. 2 되죠? 예? 아, 안 되는 거. 안 되죠. 얘가 여기가 이제 2밖에 안 되는 거지. 얘가 2, 3이고 얘가 2, 3, 4고. 그죠? 그래서 얘가 1 더하기 이게 두 가지에다가 8가지니까 16이고 이게 3개인데 10가지니까 30이겠지. 그래서 이렇게네요. 정리를 한번 다시 해봅시다. 얘는 뭐 특별히 더 복잡하다거나 이런 건 사실 아니에요. 이 문제가 뭐 특별히 더 복잡하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뭐 흔히 보는 이 로그 지수 로그 파트에서의 격자점 비스무레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카운트하는 격자점 비스무레한 약간 카운트하는 느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녀석의 그림이랑 이 녀석의 그림을 대충 생각을 해보셔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될 거라서,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될 거라서 요거에서 요걸 빼겠다. P 값에서 Y 값을, P 값에서 Q 값을 빼겠다. 그래서 요걸 빼가지고 1보다 크거나 같다를 해서 푼 거야. B는 자연수, A, B는 둘 다 자연수여서 대입을해서도 충분히 카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걔네들 카운트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단지 이제 제가 이거 그림 그릴 때 이쪽이 이제 너무 밑으로 내려가 보여서 얘가 무조건 얘보다 크겠구나라고 해서 이걸 간과했는데, 반대 방향이 가능하다. Q가 그러니까 P보다 더 위일 수도 있는 거지. 위일 때. 그래서 더 위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였고,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요거 계산만 그거 해주시면 카운트하는 거는 이쪽에서 카운트하는 거랑 다를 게 없죠. 그래서 저렇게 카운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다음으로 갑시다. 네, 살짝 쉬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잠시 쉬시죠. 합시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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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이 좀 깼나요 여러분? 제가 또 그 쉬는 시간에 171번을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171번 한번 보시죠. 번 10부터 적어 볼 테니까 잘 보세요. 얘는
지수하고 2차거든요. 3x고요. 3x제곱 플러스 3이거든요. 그리고 둘이가 만나는 걸 x1, y1, x2, y2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거가 중요해요. 뒤에 보시면 빼기 3분의 2보다 x1이 크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우리는 어떤 거 체크해 봐야 되냐면 빼기 3분의 1을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어 볼 거야. 오케이. 빼기 3분의 1을 여기다 넣고 여기다 한번 넣어 보시면 일단 그림이 대충 어떤 모양인지를 먼저 보시면 2차가 위로 블록하게 생겼고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지수라서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x1이 여기쯤 어디 있을 거고요. 그죠? x2가 여기쯤 해가지고 어딘가에 있을 거야. 우리는 근데 대입을 해봐가지고 x1이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있는지 x2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있는지를 조금 그 간격을 얘가 위치하고 있는 그 간격을 좀 줄여볼 거야. 오케이? 줄여볼 건데 거기 보시면 이제 길게 있는 빼기 3분의 1보다 크다. 얘가 좀 힌트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넣어 보라는 거거든. 그래서 빼기 3분의 1을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어 보시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400. 여기다 넣어 보시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계산해 보시면 양변에 3 곱해 보시면 그러면 3승해 보시면 라서 얘가 팩터 없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크게 비교하는 거 알겠냐? 이해했니? 여기 그러니까 가운데에 어느 쪽이 더 크다는 뭔지 모르겠는데 가운데에 있는 네모칸을 하나 비워놓고요. 부등식이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풀어가셔서 양변에 똑같은 식을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나누는 건 상관이 없지. 부등호 방향의 음수만 곱하거나 나누지 않으면 부등호 방향이 유지되잖아. 그치?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돼요. 그러니까 이 2차에 넣었을 때가 더 커. 빼기 3분의 2를 2차에 넣었을 때가 더 크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2차가 더 크다는 말은 빼기 3분의 2가 여기쯤 있다는 소리야. 맞지? 그러니까 x1은 빼기 3분의 2보다 작은 게 맞아요. 그래서 기억이 틀렸어.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x1의 범위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면 빼기 1에서 빼기 3분의 2 사이겠다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되니? 오케이? 빼기 2에서 빼기 3분의 2 사이겠다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냐면 x1을 구할 수 있는데 요걸 하나 구할 수 있어. 이거요. 두 번째로 말이다. 두 번째로 x2 있죠. x2가 어디쯤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1보다 좀 작은 건 알겠지. 근데 여기에가 한 어느 정도에서 만나는지가 이쪽이 어느 정도쯤인지가 정확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뭐 해봐야 되냐면 여기 아까 빼기 3분의 2 있었죠. 2차는 좌우 대칭 모양이지. 2차는 좌우 대칭 모양이니까 3분의 2를 넣어볼 거예요. 3분의 2를 여기 넣고 여기 넣어볼 거예요. 여기다가 3분의 2 집어넣으시면 봐봐. 3의 3분의 2. 그럼 얘는 빼기 3의 곱 3분의 2의 제곱 플러스 3이잖아. 얘는 빼기 3분의 1을 넣으나 3분의 1을 넣으나 값은 똑같겠지. 그래서 오른쪽은 3분의 5가 되는 게 맞고 오른쪽은 3의 3분의 2인데 3 곱하시면 3의 3분의 5가 되고 3승을 하시면 3의 5승과 5의 3승이 비교인데 5의 3승은 125고요 3의 5승은 243이어서 이쪽이 더 커. 이쪽이 더 크고 이쪽이 더 크니까 이쪽이 더 크니까 이쪽이 더 커.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3분의 2를 넣었을 때 지수가 더 크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3분의 2가 어디 있냐면 지수가 더 큰 쪽이니까 여기 있는 거야. 3분의 2가 여기 있는 거예요. x2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또 드나요? 3분의 2를 했으니까 뭔가 3분의 1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서 3분의 1도 확인해 볼 겁니다.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아마 저기 있을 거예요. 요까지만 확인하면 x는 0에서 3분의 2까지밖에 안 나오잖아. 그지? 3분의 1도 확인해 볼 거예요. 3분의 1을 저기다 넣고 여기다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건 3의 3분의 1과 3분의 1 집어넣으면은
이거잖아. 그럼 얘는 3분의 몇이지? 3분의 1, 3분의 8인가? 양면에 3을 곱하시면 그러면 3승하시면 8의 3승이 훨씬 크지. 그치? 8의 3승이 훨씬 크죠. 8의 3승은 2의 6승이잖아. 아니다. 안 된가? 64 곱하기 3은 얼마죠? 64 곱하기 8하면 얼마죠? 8에 48 512. 이거 512. 그래, 이쪽이 더 크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더 커. 그 말은 2차에 넣은 값이 더 크다니까 3분의 1은 2차가 지수보다 더 높아. 됐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이제 저 그래프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 테니까 잘 봐라. 일부러 약간 넉대대하게 그릴게. 그림이 좀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도 일부러 약간 옆으로 늘렸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약간 옆으로 늘렸어. 가운데가 좀 돌리기. 이런 오른쪽으로 돌려. 약간 요즘. 네. 그래서 빼기 1이 있고요. 1이 있어요. 그 다음 빼기 3분의 2가 여기쯤 있고요. 같은 높이로 3분의 2가 여기쯤 있고요. 3분의 1이 여기쯤 있어요. 이렇게 쓸 거고 이 높이는 3분의 5예요. 계산해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x1은 아까 어땠냐면 지수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얘랑 만날 때 얘가 이 3분의 2보다 이 앞에서 만나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만나서 어떻게 가냐면 이때는 지수가 낮고 3분의 1일 때는 지수가 낮고 3분의 1일 때는 지수가 더 높아야 돼. 그러니까 이 사이를 뚫고 가야 돼. 그러니까 지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와서 뚫고 갑니다. 됐어요?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봐라. x1의 그래프가 x1이 여기 있으니까 x1의 범위가 딱 보이죠? 빼기 1에서 빼기 3분의 2 사이겠다. 보이죠? x2가 여기잖아. 범위 딱 보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챙겨놓고 갈 거야. 얘는 아까 적어놓긴 했지만 한 번 더 적자. 이거야. 이걸 챙겨놓고요. 이제 니은을 한번 볼게요. 니은을 볼게요. 니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y1 빼기 y2 이거거든요. 자, 얘를 y1을 x1을 여기다가 넣은 거잖아. 그렇지?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거든. 지수함수에 넣을 수도 있고요. 로그함수에 이거 2차 함수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y1 빼기 y2를 계산하려면 지수함수에 넣으면은 지수 뭐의 지수등 빼기 뭐의 지수등을 계산이 좀 별로 예쁘지가 않죠. 지수 빼기 지수 모양은 별로 예쁘지가 않아요. 묶여봐야 별로 그렇게 안 예쁘거든. 이거는 지수 같은 경우는 곱하기나 나누기를 해야 예뻐. 그러니까 지수에다가 넣어봐야 예쁘게 모양이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2차에다가 넣을 거야. y1이라는 녀석은 x1을 저 2차식에다가 넣은 거잖아. 저 2차식에다가 집어넣으시면 저 식이 이렇게 되고 y2라는 녀석은 x2를 저기다 넣은 거잖아. 이거고요. x1, x2는 그대로 가져갈게요. 이거 계산 한번 해보시면 빼기 3에 x1 제곱 빼기 플러스 x1 제곱 마이너스 x2의 제곱이고요. 3 빼기 3 날라가죠. 날라가고 이 x1 더하기 x2는 왼쪽 이거냐? 라고 물었지. 이거냐? 라고 물었지. 이거냐? 라고 물었는데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거 네모칸 좀 비워놓자.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네모칸 좀 비워놓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왼쪽은 계산하면 이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왼쪽으로 좀 옮겨보세요. 옮겨보시면 빼기 이렇게 되고 여기가 네모칸이고 그러니까 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면 이 부동호 방향을 알 수 있겠지.
한번 해볼게요. 얘는 자 x1, x2가 공통이니까 얘로 묶으시면 남는 게 빼기 3의 2하고 뒤에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지. 그리고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한 판단이잖아. 맞지? 근데 x1 더하기 x2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 이거 위아래 그대로 더하시면 되죠. 그대로 더해보시면 이거야. 얘는 무조건 음수야. 이거 무조건 음수야. 자, x1 빼기 x2를 해야 되거든. x1 빼기 x2는 빼기 어떻게 하는 줄 아니 얘들아? 빼기 범위 구하는 거? 이거에서 이거 뺄 때 이거에서 이걸 빼는 게 아니라 제일 작으려면 여기에 제일 작은 값에서 이거에 제일 큰 값을 빼야 제일 작지. 이해가 되니? x1에서 x2를 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작으면 작을수록 얘는 크면 클수록 작아지잖아. 오케이? 그래서 얘 제일 작은 거에서 얘 제일 큰 거를 빼는 거야. 그럼 빼기 3분의 4. 그리고 얘 제일 큰 거에서 얘 제일 작은 걸 빼시면 마이너스 1. 되니? 그러면 여기 빼기 3을 곱해놨으니까 양변에다가 빼기 3을 곱하시면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되고 이거에 마이너스 1을 해봐야 2에서 3까지지. 빼기 1을 해봐야 2에서 3까지지. 얘가 3에서 4까지니까 빼기 1을 해봐야 양수야 이거. 됐냐? 그러면 앞에가 음수 뒤가 양수니까 둘을 곱하면 음수잖아. 맞지? 얘가 음수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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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야. 그래서 이은이 맞아. 이해되니? 이해돼요? 뭐 어제 안 되는 거 있냐 얘들아? 저 다시 해줄 거니? 아니, 다시 설명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y1 빼기 y2야. 2차에다가 넣었어. 2차에다가 넣어서 빼기를 계산했어. 계산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이렇게 왼쪽으로 넘겨서 빼기를 했어. 되지? 자, 이거 인수분해 했고요. 이거 묶어냈어. 묶어낸 상태가 딱 이렇게인데 이거 부호를 이거랑 이거의 부호를 우리가 앞에서 구한 이 x1, x2의 부호를 이거 범위를 가지고 부호를 구해보겠다는 거야. x1 더하기 x2는 이렇게 그냥 세 개로 쫙 더하면 되니까 음수겠네. 보이시죠? 0보다 작고 빼기 3분의 2보다 크니까 음수잖아. 얘는 음수겠네가 바로 나오고요. 이 녀석의 계산은 x1 빼기 x2는 이거에서 이거 빼면 최저, 이거에서 이거 빼면 최대. 이 녀석의 그럼 계산은 여기다가 빼기 3 곱한 거에다가 빼기 1을 하라는 소리잖아. 빼기 3 곱하시면 3에서 4까지, 빼기 1을 해봐야 2에서 3까지. 2에서 3까지니까 무조건 양수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니? 앞에가 마이너스 뒤에가 양수니까 두 개 곱하면 음수잖아. 전체적으로 음수라는 소리는 얘가 0보다 작다는 소리고 0보다 작으니까 0보다 작고 0보다 작으니까 작으니까 이쪽이 더 크다는 소리야. 할 수 있겠냐? 이제 마이너스 3분의 5가 어디요? 아, 오네요. 그치, 아까 전에 5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상하다. 뭐 어쨌거나 양수라는 건 변하진 않아요. 여기까지 했지. 디귿 한번 해볼게요. 이건 한번 보시면 거기 구하라고 하는 것이 디귿에서는 힌트를 두 가지에서 받으셔야 돼요. 구하라고 하는 녀석의 모양. 일단 왼쪽과 오른쪽 왼쪽 범위 오른쪽 범위를 보시면 둘 다 뭐예요? 1은 1이라고 치지만 이 왼쪽에 있는 녀석이 3의 지수 모양 꼴이죠. 지수 모양 범위잖아. 맞지? 지수 모양 범위야. 얘가 지수 모양 범위니까 이 가운데에 있어야 할 녀석도 지수가 아닐까? 이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빼기 y1 빼기 y2는 지수 모양일 때는 빼면 예쁘지가 않다고 했잖아. 뭐의 지수순 빼기 뭐의 지수순. 이 계산이 별로 예쁘지가 않거든. 오케이? 너희 뭐 3의 a승 빼기 3의 b승 한다고 뭐가 나와? 뭐 안 나오잖아. 끼케 뭐 하겠어? 묶는 거 정도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계산이 힘들어서 2차에 넣어서 계산했단 말이야. 마찬가지 여기는 곱하기란 말이지. 곱하기여서 지수 모양일 때 곱하면 지수도 쓸 수 있어. 그지? 그래서 y1을
2차에 안 넣고 여기다가 넣을 거야. 즉 x1을 여기다 넣으면 y1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y1은 3의 x1이고요. 이 y2는 3의 y x2.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 얘는 3으로 바꿔보면 마이너스 3분의 2 되니? 그럼 얘는 이제 3으로 바꿔서 빼기 3분의 2에서부터 해서 이거 지수해보시면 3의 x1 더하기 x2고 얘는 3의 0승이잖아. 얘도 3으로 다 바꿔버려.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녀석이 빼기 3분의 2에서 크다. 이거 지수 이거냐? 라고 묻는 거잖아. 맞지? 이거냐? 라고 묻는 거잖아. 디귿에서. 근데 이거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아까 찾아놨죠? 빼기 3분의 2에서 0까지. 이게 여기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맞구나. 됐어요?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그때 바로 안 풀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넣어봐야 돼. 넣어봐서 이게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넣어봐서 뭐가 양수 음수인지를 구해봐서 숫자 직접 넣어서 계산해보고 그러면 이제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게 격자로 좀 나눠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직접 넣어서 계산을 해봐야 돼가지고 그게 이제 좀 귀찮은 문제긴 한데 또 정리를 한번 다시 해줄 테니까 한번 봅시다. 일단 우리가 이거 이렇게 나오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자 지수하고 2차잖아. 교점 구하라지. 둘이 는 같다 해서 푼다고 해서 이게 안 나와요. 지수 함수랑 2차 함수가 는 같다 해서 풀어봐야 안 나온다고 어차피. 오케이? 그러니까 이 녀석의 대략적인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야. 몇 해가지고 이렇게 숫자가 안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x1과 x2를 범위로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애초에 기인, 니은, 디귿이 물어보는 게 전부 다 부등식이잖아. 범위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광고 알겠죠? 안 나오니까. 그래서 얘들의 범위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기획에서 나오는 그게 힌트입니다. x가 마이너스 3분의 2랑의 그 비교를 해놨잖아요. 빼기 3분의 2랑의 비교를 해놨기 때문에 빼기 3분의 2랑의 비교를 했으니까 일단 우리는 넣어볼 거 아니야. 그치? 빼기 3분의 1을 넣어서 비교해보시면 x가 빼기 3분의 1보다 작다는 걸 구할 수 있는데 빼기 3분의 2를 줬다는 거에서 이제 힌트를 받으셔서 아하 약간 이거 3등분 해가지고 그 좀 이 값을 대입해보는 건가? 라는 힌트를 좀 받으시면 2차는 좌우대칭이지. 빼기 3분의 1을 넣어봤으면 3분의 2도 넣어보고 싶잖아. 3분의 2도 넣어봤고요. 3분의 2를 넣어봤으면 뭔가 3분의 1도 넣어보고 싶지 않니 얘들아? 3분의 1도 그래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넣어보시고 그 값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x1과 x2의 범위를 이렇게 구해내고 나면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을 풀 수 있는 거예요. 니은 디귿을 풀 때는 이제 어떤 걸 보셔야 돼요? y1 빼기 y2를 해야 되는데 지수 모양일 때는 빼기 해봐야 이 계산이 별로 할 게 없어. 그 생각을 한다면 아하 얘는 지수 위의 점이기도 하고 2차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2차에 넣어서 계산을 하자 해서 2차에 넣어서 계산을 해서 풀었더니 범위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y1, y2는 곱하기잖아. 곱하기니까 2차 두 개 곱해봐야 4차밖에 안 나오지. 그래서 저 계산은 아마 아닐 거고 지수가 아닐까? 그래서 지수에 넣어서 계산을 곱하기로 했더니 아까 전에 구해놨던 저 범위가 예쁘게 나오는 거죠. 됐나요? 끝나. 아직 안 끝났는데. 아시겠죠? 끝내시죠. 예, 요거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직접 대입해 보시면서 이제 파악하시는 그러한 문제였다.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거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숙제 덜 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자면 여러분 숙제요. 이번에가 315번까지잖아요. 315번까지였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수요일까지는 315에서 플러스 이제 45를 하면 되니까 360인가요? 그죠? 360까지 푸는 건데 얘를 먼저 푸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숙제 하실 때 얘를 먼저 하세요. 315에서 315에서 360까지를 먼저 하세요. 알겠죠?
뒤에 구멍이 좀 비어 있더라도 앞에 걸 먼저 해. 그래야 여기 지금 우리 수업할 때 니네가 문제를 그래도 풀어온 문제를 질문을 할 거니까 이거 할 때 좀 해결할 거 아니냐, 그죠? 그리고 앞에 거를 이제 하시면 숙제가 더 이렇게 쌓이지 않아요. 근데 이 숙제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지금 쌓여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숙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풀겠다 하면 나오는 새로운 숙제들이 다 계속 쌓이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부터 해결하세요. 아시겠죠? 숙제 하실 때는 꼭 그렇게 해결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좀 쌓여 있는 분들은 보충을 좀 해야겠습니다. 보충을 좀 해야겠으니까요. 그거는 따로 일정을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따로 일정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으로 좀 안 되는 문제 같은 것들을 좀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일단은 수요일까지는 이거 다 해오시길 바라겠어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